네, 안정적인 시장 투심 속에서 상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조금 덜 오른 업종, 덜 오른 가치주, 또 중국 증시에 대한 말씀, 우리 증시에서는 중소형주 한번 관심을 더 보자라는 투자 아이디어까지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리서치 센터장님한테 매일 아침 여러분들께서는 브리핑을 듣고 계십니다. 네, 중호인권님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요, 전일장 수급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참 더웠죠? 아, 너무 더웠습니다. 오늘 비 온다고 합니다. 네. 예보니까 아직까지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만, 네, 잠시 전일장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의 거센 매도 물량이 증시 발목을 잡았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업종의 낙폭이 두드러졌는데요. 코스피에서는 0.62% 빠진 2,609로 장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2차 전지 관련주들 지수 방어에 나서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에코프로 형제가 힘을 내줬네요. 에코프로가 4.32% 오른 77만 2천 원에 장을 마쳤고요. 또 에코프로 BM은 0.3% 오른 26만 7천 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시간에서는 어떤 종목 움직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은 아나운서와 함께 해주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먼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를 앞두고 관련 국내 기업의 수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스팔트 관련해서는 스페코와 SG가 시간에서 움직였고요. 포스코 DX도 관련주로 엮이면서 함께 강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각각 확인해 보시면 스페코는 9.94%, 포스코 DX는 6.39%, SG는 3.94% 이렇게 크게 올라온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소금 관련주에 있었는데요. 천일염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서 일부 관련주가 튀어오른 모습이죠. 보라티알과 샘표식품이 그 주인공인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티알 4.08%, 샘표식품은 3.04% 크게 움직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아주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주 얘기를 해주고 소금주에 대한 이야기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주로 포스코 DX가 엮였다라고도 얘기가 됐는데요. 자, 로봇 관련해서 밀고 있다라는 것은 최근 뉴스플로에서 확인됐는데, 네,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오늘 어떤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시선의 특징주 중에서요. 말씀하신 포스코 DX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네네.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포스코 그룹 안에서도 또 IT와 융합된 사업에 대한 진출 부분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기업명으로 아시다시피 이제 포스코 그룹 안에서 가장 어떤 IT 그리고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특히 이제 포스코 그룹 안에서 ERP나 여러 가지 부분의 전산 이런 부분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코 DX가 재건 이슈보다도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던 게 올해 상반기 때 좀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한마디로 지금 이제 그 포스코 DX는 포스코 안에서의 수화물 처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이 포스코는 이제 더샵 아파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AI 기반 스마트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각이나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 주가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이 부분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은 이 포스코 DX가 실적이 기업 안에 그룹 내도 그렇고 그룹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 사업 특성상 매출액과 영업이 폭발적으로 느는 구조는 좀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주가의 단기적인 좀 오버슈팅에 의한 4월 말부터 주가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안정적인 어떤 이제 거래량도 많이 사그라들고 주가가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 쪽에서 한번 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팩토리 또 이제 AI 기반 스마트 홈 서비스 아직까지는
중장기적인 사업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은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뭐 그러면서 이 포스코 DX 이제는 좀 이 4월 달보다는 좀 들어가기 좀 편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네네. 좀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DX 하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DX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데 예, 관련해서 포스코 DX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홈, IT 관련한 모멘텀으로 시간외에서 좀 올랐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전쟁 중이거든요. 아, 네. 전쟁이 안 끝난 상황인데 네네. 이 재건과 관련된 이 관련주로서 주가가 간다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얼만큼 이게 어떤 실제 반영될지 부분은 좀 약간 미지수인 건 맞아요. 전쟁 안 끝난 상태에서 재건을 한다는 부분은 본다고 하더라도 뭐 저도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부분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건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테마라고 좀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시장에서는 지금 시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지켜는 볼 수 있을 것 그쵸,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네, 네.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네, 어제 13,770원에 좀 끝났는데 1차적으로는 16,000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외국인 매물 출회가 있었던 전일장이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또 사들였던 종목들이 있을 텐데요. 외국인 기관 순매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의 장바구니입니다. 원전에 대한 관심이 여전한 가운데 연료비와 탄소 배출 저감 기능이 있는 고효율 수소 터빈 실증에 박차를 가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먼저 이름을 올렸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20일 연속 외국인이 사들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탄탄한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의 인텔리안 테크도 외국인의 장바구니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 사들인 모습이죠. 또 농심, 하이로코리아도 올라와 있는데 각각 12거래일, 8거래일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현대차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현대차는 전기차 생산 속도에 부스터가 달리면서 외국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로 인해 5거래일 연속 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기관의 특징주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에서도 핫했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기관도 놓칠 수 없었나 봅니다. 현대로템이 가장 먼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체크해보시면 15거래일 연속 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신제품 출시 모멘텀의 한미약품, 창사 이래 최대 수주에 빛나는 현대 엘리베이까지 포착됐는데요. 각각 12거래일, 11거래일 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탄탄한 실적의 대한항공, 또 페라이트 관련주 한솔테크닉스도 확인이 되는데요. 각각 10거래일, 역시 10거래일 포착이 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특징주 만나봤습니다. 네, 지금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농심이 있어서 갑자기 또 어제 본 뉴스가 생각이 나는데 추경호 부총리가 라면 값에 대한 언급을 해가지고요. 어제 하루 라면주가 한 7%대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외국인 수급 중에서는 특징주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인텔리안 테크 한번 네. 봐야 될 텐데 우선 그 우주 산업 그리고 뭐 저궤도 위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인텔리안 테크가 이 유상증자 부분을 좀 발표하면서 주가가 4월 말에 주가가 크게 한번 급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인텔리안 테크의 이 주가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과만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마디로 이제 우주 산업이라는 부분이 굉장한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뭐 유상증자나 여러 가지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상증자나 여러 가지 그 뭐 재무적인 불안이 아니라 혹시 유상증자는 그거잖아요. 어떤 기업이 정말 이제 재무적인 실적이 안 좋았을 때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이제 신규 투자를 위한 유상증자는 오히려 지금 뭐 주가 측면이나 향후의 실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인텔리안 테크의 유상증자는 본다고 하더라도 후자 쪽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인텔리안 테크 뭐 이런 주가가 오히려 이 유상증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 떨어졌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연간 매출액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최근에 뭐 2, 3년 안에는 충분히 5천억 이상은 넘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 2, 3년 동안은 계속 큰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다는 거죠. 뭐 저궤도 이송 쪽 같은 경우에는 이 뭐 통신 업체나 여러 가지 다른 뭐 IT 쪽에서의 저변이 확대됐을 때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2, 3년 동안은 뭐 영업이익이 크게 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투자나 어떤 중장기적 모멘텀으로 인텔리언 테크를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네. 인텔리언 테크 위성 안테나 글로벌 기업이고 또 모멘텀으로 미 군용 위성 통신 사용 인증 획득했다라는 뉴스플로우도 또 나왔죠. 관련해서 유증 코멘트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 확인해 보죠.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뭐 75,000원을 말씀을 드리지만은 75,000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우선 네. 꾸준히 한 몇 년은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정말 인텔. 장기적인 접근으로 그쵸. 봐야 되겠네요. 네. 어차피 지금 우주 산업 같은 경우도 정부에 대한 어떤 투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활성화될 가능성이 아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 마인드로 매수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적 목표가 75,000원, 손절가 6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텔리언 테크에 대한 1차 목표가 75,0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이어서요. 기관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오늘 장에서 지켜볼 만한 종목 알려주시죠. 대한항공 좀 말씀을 네. 드릴 텐데 우선 6월 초부터 항공주들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으로 좀 탄력 가고 있게 있죠.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유가 하락도 있겠고 환율에 대한 수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가 어떤 단순 매크로 지표에 의한 이 주가 상승이 아니라 1분기 때 뭐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저가 LCC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흑자 전환하면서 본격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리오프니 뭐 엔데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빠르면은 하반기 때 좋아질 거라고 좀 많이 예상을 했지만 오히려 지금 1분기 때부터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게 항공주라고 지금 볼 수 있겠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6월 달부터 시장에 어떤 부침이 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주가 수준은 좀 견조하게 좀 잘 가고 있는 게 특징적인 상황이고, 특히 이제 뭐 대한항공 이제 코로나 때는 당연히 여객 쪽은 실적이 안 나오죠. 근데 그나마 좀 버틸 수 있었던 게 이제 화물선 네. 쪽에서의 뭐 수송이나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여객 쪽이 화물 쪽을 앞섰죠. 지금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한항공의 화물 여객이나 여러 부분에 화물 쪽에서의 수송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지금 그 여객 쪽이 화물 쪽을 넘어서면서 예상보다는 빠르게 여객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좀 빠르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1분기도 그렇고 2분기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제트유 가격에 대한 이 생각보다는 올라가는 부분이 제한, 거의 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위에 네네.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원가 구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토탈로 봤을 때도 뭐 1,000억 이상은 지금 재무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 네.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대한항공 뭐 지난주 금요일날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네. 불구하고 어제 주가 조정을 안 받았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매수 관점으로 기관 쪽에서 계속 산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말씀드렸던 부분을 증명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기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대한항공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격 전략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이제 뭐 24,400원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뭐 3만 원대 중반까지 계속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선 1차적 목표가 27,000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2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요. 사모펀드는 전 일장 어떤 종목 담았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사모펀드의 특징주입니다. 기관에 이어 사모펀드도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현대 로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확인을 해보시면 10.95% 전일장에도 강력한 시세 뿜어냈습니다. 사모펀드의 2차 전지 사랑은 계속됩니다. 에코프로, LG화학, 에코프로, BM까지 사들였는데요. 각각 확인을 해보시면 4.32%, 1.21% 오른 모습이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은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LG전자까지 사모펀드가 눈독을 들이면서 0.32% 제한된 상승 탄력이었지만 계속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사모펀드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사모펀드 정말 움직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그러면 특징주 가운데 어떤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현대 롯데 봐야 되고 뭐 어제 오른 거는 이제 10% 넘게 올랐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그리고 뭐 철도 이슈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현대 로템이 향후에 어떤 이제 실적의 먹거리는 역시 방산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이 K2 이 전차에 대한 부분이 뭐 실질적으로 더 이제 빨리라기보다도 지금 이 K2 전차 방산 쪽이 결국은 실적의 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 뭐 재건에 대한 부분이 실적에 잡히는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 물론 이제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고의 어떤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금액이라고 좀 얘기를 하지만은 이거는 뭐 진짜 몇십 년 동안의 그 단계를 놓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로템의 이제 K2 전차 뭐 지금 4차 양산까지 좀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수출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뭐 내수 쪽에서도 지금 수주가 좀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200여 개 이상 좀 확보가 된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제 폴란드 쪽에서 1차 계약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봤을 때도 2차 계약까지 간다고 한다면은 거의 뭐 1차 계약, 2차 계약까지 합치면 뭐 1000대 이상의 K2 전차가 어떤 그 수주가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여러 가지 방산 쪽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건 덤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이제 주가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지금 현대로템의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산의 철도 차량의 남북 경협, 우크라이나 재건 이르기까지 현대로템의 여러 가지 이렇게 테마에 걸쳐 있다는 부분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가격 전략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37,500원에 좀 끝났는데요. 1차적으로 41,000원을 좀 말씀을 드리지만 뭐 41,000원 넘었을 때는 저는 저도 추가 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역시 뭐 방산, 뭐 원전이 가장 올해도 수출의 가장 키이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은 중에서 탑픽 종목들은 중장기적 보유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손절가는 34,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어제 10% 이상 이제 폭등이 나왔는데 지금 목표가 1차 목표가로 41,000원 제시된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도 이렇게 종목단의 이슈들 꼼꼼하게 야무지게 챙겨주신 이성웅 차장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